바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한 우리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하나씩 꺼내 소개하는 What's in my news? What's in my news에서는 지난 한 주간 가장 뜨거웠던 사회 이슈 딱 2개만 꺼내 밀도 있게 떠먹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혁재입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건대신문 부편집국장이자 현재 뉴텔라에서 활동하고 계신 장경진 하구, 시사회 참견 진행자이자 뉴텔라 소모임장인 유종현 하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청객 입장에서 보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그래도 좀 진행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코너가. 그래서 저랑 PD가 생각을 해서 한번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자. 오늘도 사실 좀 그런 차원, 저랑 PD는 가능성을 봤어요. 홍혁재 진행자의 가능성을. 그래서 오늘도 한번 홍혁재하고에게 그 롤을 한번 맡겨볼까 해서 오늘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지난주에 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여차저차 잘 해내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혁재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밀렸나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좋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도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의 패널 역할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슈 소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종현 하고 오늘은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바로 지난 9월 11일에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입니다. 이 자리에 MBC와 KBS 사장이 초청장조차 받지 못한 것인데요. 이번 일은 15주년 행사였는데 이번이 그 15년 중에 열리는 동안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방송대상 시상식을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KBS, MBC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이 언론 쿠데타가 아니냐라고 지금 현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만 가지고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전에도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네, 단지 이번 한 번을 가지고 언론 쿠데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앞에 1년에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좀 천천히 또 간단하게 조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진 해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조기 면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어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EBS 정미정 이사 등이 해임됐습니다. 또 지난 8월 17일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4일 뒤에는 MBC 대주주인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까지 해임됐고요. 그리고 지난 12일 KBS 김희철 사장까지 해임됐습니다. 물론 김희창 사장 측은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14일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좀 다양한 일들이 더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안에서도 언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 예산이 60억, 또 제작 지원 예산이 63억 원이 이번 올해 예산안이었는데 내년엔 이것이 전액 삭감됐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 공영방송에 대한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과거부터 조금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좀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해외에서도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시행령 통과 이후 어떻게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혹은 한정과 KBS가 어떻게 이 분리징수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서 오직 KBS의 재정 상태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언론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난 8월 25일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럼 혹시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어떤 분이시죠? 네, 언론과 뉴스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뉴스를 좀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맡으면서 당시에 공영방송 창업을 주도한 인물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자녀의 한하고 하폭 의혹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언론 장악 관련해서만 조금 다루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정원을 동원해 민간인과 언론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VIP, 그러니까 대통령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을 정리한 문건도 발견됐고요. 문제 보도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가장 조금 압권이었던 거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국정원 문건인데요.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 필요, 방송사 경영진과 협조,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건전 매체 및 보수단체들과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시인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당시에 KBS, MBC, YTN 3사의 언론인 해직 과정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도 아무래도 추후에 진로로 언론 쪽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침해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이 참 깜깜하구나, 암담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저 역시도 뭐 오랫동안 언론을 꿈꿔오고 있고 또 저는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언론 탄압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조금 이번에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지금의 대부분의 초점이 현 정부에 대해서 겨냥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보수 정권은 두 번을 지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고 그때까지 언론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얼마든지 방송법을 개정해서 그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입맛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얼마든지 개혁을 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본인들이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이거를 개정을 하지 않았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뒤늦게 다시 이거를 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든 진보층이든 이 문제에 있어서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이번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대한 법을 개정시킴으로써 다시는 어느 정권이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조금 확립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조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꺼낼 이슈는 장경진 하구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에 또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8월 셋째 주 왓츠인마이 뉴스에서도 교권과 관련된 이슈를 다뤘었어요. 그 당시에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도 쭉 교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5일에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고 7일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교사를 지목하는 등 이러한 심각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같은 층에라도 두지 말아라. 이 사람은 담임을 아예 시키지 말아라. 라고까지 학교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10일 한 SNS에 이제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가족 사진이나 전화번호, 주소, 직업까지 다 공개가 되는 게시물이 수십 개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올린 계정 이용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저 악마들 때문에 한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노부모는 애지중지 곱게 키운 모범생이자 교사로서 촉망받던 딸을 잃었다 라고 본인의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일종의 정의 구현을 위한 신상 공개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공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가해 학부모들로 지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장에 뭐 포스트잇 테러를 한다거나 케찹 테러 등을 하기도 하고요. 공개된 미용실이 한 곳이 있었는데 대전 내에서 그 미용실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미용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뭐 전화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 폭로가 사실 이번 사건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6월에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 사무소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했던 적이 있었고요. 지난 2020년에는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또 28년에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배드 파더스가 각각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지금 어떤 상태죠? 그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지난 6월 5일에서 9일부터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찬성이 50.1%, 반대는 33.1%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반대보다도 찬성이 더 많았던 결과인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의 형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37.6%가 동의했고,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50.1%였던 것이고요. 또 반대 의견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떤 의견을 학우분께서는 가지고 있는 거? 사실 저는 그 대전 관련 사건에서 가해자 부모로 지목이 된 A씨가 자신의 사실 그런 게 아니다 라면서 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본인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와, 교사가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그 글은 삭제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국가가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면,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가해자들은 그만큼의 합당한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니까 이러한 사적 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것 또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SNS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게재를 하는 거는 이것 또한 또 하나의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부터도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신뢰가 전혀 없구나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어가지고 좀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유정현하고는 어떤 의견이요? 네. 제 생각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장경진 학우가 소개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좀 많이 주목을 하긴 했는데요. 저는 장경진 학우가 앞서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져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부 혹은 언론 관련자들이 너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건에 소개해드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꼼꼼히 이슈 정리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진행자 역할을 몸소 겪어보신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떠신가요? 우선은 패널로 있을 때보다 확실히 표정이 편해 보이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홍역자구한테 좀 새로운 기회가 됐다는 생각에 좀 기쁘기도 하고, 다음 주에 정말 장경진하고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새삼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차차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혁재보단 잘해야겠다. 네, 다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왓츠 인 마이 뉴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뉴스와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